안녕하세요. 청산별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칡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칡은 예로부터 용도가 상당히 많은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관찰되는 그런 식물이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상당히 자주 칡을 하러 다녔습니다. 특히 이제 겨울철에는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다녔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같이 가서 한겨울에 그 추위를 이길 만큼 진짜 삽질, 꽹이질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칡뿌리 한번 씹어보겠다고 이제 검은 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그렇게 많이 먹던 간식거리였죠. 간식이 그만큼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예전엔 참 용도도 많았습니다. 이 껍질을 이제 끈 대용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구니나 삼태기 같은 걸 이제 시골에서 엮을 때 많이 이용을 했고요. 특히 이제 지게 만들 때 위에 얹는 그 시렁 있잖아요. 그 시렁을 엮을 때 이제 쌀이까지를 이렇게 이제 낫으로 베다가 이 칡 덩쿨을 이용해가지고 이걸 다 엮어요. 그래서 칡 위에 그 지게 위에 시렁을 만들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칡은 구황식품으로도 이용을 했죠. 참 먹을 게 없던 시절에는 이 뿌리에 있는 그 녹말을 이용해서 면이나 떡을 만드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물로도 이용을 합니다. 여기 이제 처음에 올라오는 그 연한 순이 있죠. 순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현대에 와서는 이제는 이걸 이제 약용으로 우리가 이용을 많이 하죠. 특히 애주가분들이라면 이 갈근 즙, 칡즙이죠. 칡즙을 안 마셔본 분들이 아마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요즘에는 이렇게 마트에 가면 칡즙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술을 많이 먹은 다음 날은 항상 마트에 가서 1,000원짜리 한 팩이 1,000원이에요. 그리고 칡즙을 참 많이도 사 먹었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엔 술을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섬유용으로도 이용을 했습니다. 껍질을 얇고 가늘게 벗겨서 그거로 이제 옷을 짜는 배를 짜는 그런 용도로도 이용을 했던 아주 다방면에 걸쳐서 이용이 가능했던 그런 식물이 바로 이 칡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 제가 토끼를 많이 길렀었는데 먼저 한번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이 토끼가 이 칡잎을 상당히 좋아해요. 다른 풀들은 이제 이렇게 많이 해놓으면은 쉽게 썩어요. 물기가 많아서. 그런데 이 칡잎은 오래 둬도 잘 썩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참 칡잎을 참 많이들 하러 다녔어요. 토끼들 많이 키웠던 그런 추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에는 이제 약용으로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갈근차, 보통 이제 칡의 뿌리를 갈근이라고 해서 이제 갈근차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하는데, 이건 이제 뿌리뿐만이 아니라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해요. 뿌리는 갈근이라고 해서 사용을 하고, 지금 보시는 이제 꽃은 갈화라고 하죠. 그리고 잎은 갈엽, 그리고 이제 처음에 올라오는 어린 수는 갈용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같은 용도로 약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약용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 칡은 독이 없습니다. 독이 없고 맛은 달고 그리고 차갑습니다. 냉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요 성질을 염두에 두시고요. 첫 번째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력한 해열작용을 합니다. 강력한 해열작용. 이 칡에 있는 성분이 땀구멍을 열어준다고 해요. 땀구멍이 열리면 거기로 이제 땀이 나오겠죠. 그러면 체내에 있는 열이 땀과 함께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내려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히 이제 감기가 걸렸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열도 나고 이제 오한이 나면서 이 어깨나 이런 목이 이렇게 뻐근하고 할 때 그때 드실 수 있는 그 처방을 말씀을 드릴게요. 요 갈근을 가루를 냅니다. 뿌리를 말렸다가 곱게 갈아서 가루를 내서 그걸 4g을
끓는 물을 살짝 넣어가지고 이제 그 가루를 잘 이렇게 섞어요. 섞은 다음에 한 컵 정도 되는 끓는 물을 다시 부어가지고 잘 저으신 다음에 드시면 감기에서 오는 그 열이나 오한, 그리고 이제 어깨 결림,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개선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진액을 형성한다. 진액. 그래서 이제 이 진액을 형성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술독을 풀고 갈증을 풀 수 있는 거예요. 이 동의보감에는, 특히 동의보감에는 이 허에서 나는 이 갈증에는 칡뿌리만한 게 없다 라고 돼 있어요. 칡이 그만큼 이 갈증을 푸는 데는 상당히 좋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렇게 이제 실신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바로 실신한 경우에 이때는 옷을 먼저 벗깁니다. 옷을 벗기고 몸을 많이 움직이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토사물이 나오게끔, 토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토하게 한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찬물이나 찬 음료를 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따뜻한 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옷이나 이런 걸 덮어줘서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토하고 난 이후에 이 찬물에 이렇게 사람 몸이 이제 잠기게 되면은 잘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어릴 때도 저희 동네 그 형님 한 분이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이제 술들 많이 먹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저수지 같은 데서 몇 감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토하게 한 이후에는 따뜻한 물과 체온을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찬 거를 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칡의 세 번째 효능으로는 그 지사작용이 있습니다. 지사, 멈출 지자를 씁니다. 설사를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설사라는 거를 이제 우리는 질병으로 알고 있지만, 설사는 질병이 아닙니다. 질병이 아니라 우리 인체에서 일어나는 아주 건강한 작용이에요. 자, 설사가 언제 일어나냐면, 설사는 이제 특히 여름철에 찬 거를 많이 먹게 되면 배가 살살 아프다가 설사가 나는 경우들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염된 음식, 상한 음식들 먹었을 경우에, 그때는 그게 전부 다 독성입니다. 이것들을 우리 몸에서 그 독들을 흡수 분해하는 역할을 빼버리고 그냥 바로 몸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게 설사입니다. 왜? 다 독이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작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장에 염증이 많을 때. 자, 장에 염증이 많을 때. 염증이 많으면, 우리 몸에서는 그 염증에는 그 모세 혈관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바로 이제 다 온몸으로 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체는 순수한 H2O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도구로 받아들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소화 분해를 거쳐서 독성을 제거하는 그런 이제 순차적인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독성이 중화되지 않은 것들이 염증에 있는 실핏줄을 통해서 온몸으로 전달이 되게 되면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장내에 염증이 많을 때, 그때는 바로 설사를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병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 설사를 너무 오래 하게 되면 이제 몸에 진액이 빠져나가고 완전 탈진을 해버리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안정이 됐을 때는 이제 설사를 멈추게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지사제로서 이제 요 갈근을 이용하면 좋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효능으로는 이게 혈관 확장을 시켜주는 효능이 있어요.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혈압이 떨어지겠죠. 혈류량은 증가되고, 그래서
혈압이 있는 분들한테 아주 좋습니다. 혈압이 있거나 이제 그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 있으신 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게 바로 이 칡, 갈근이 되겠습니다. 이제 태풍이 소멸했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소멸이 됐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바람은 좀 많이 부네요. 열대성 저기압들은 아직 남아 있는 모양입니다. 농사 지으시는 분들 이 바람, 풍수 피해 없도록 다시 한번 시설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칡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정산별국이었습니다.